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위한 도전을 멈추게 하지 않는 힘이라는 것. 그간 수많은 기업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왔죠. 삼성전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창립 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된 도전과 이 혁신은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많이 가져왔고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진단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지난 50년 그리고 앞으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창립 50주년을 맞은 이 삼성전자,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좀 무게감을 좀 갖고 있을까? 상징성과 영향력, 뭐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 뭐 학계에서는 좀 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네. 또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을 떠나서 이제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25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GDP 생산이 1,500조 원쯤 되니까 예.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의 15% 정도 차지하고 작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700조 원입니다. 삼성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한 1,500조 원쯤 되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우선주하고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주식시장에서 한 30%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고 수출에는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또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수치로 명확히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느덧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이 내수 주력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TV와 반도체, 스마트폰 등 이 새로운 먹거리 발굴로 혁신을 거듭해오며 발전을 해왔는데요. 교수님, 이 성과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반세기 발자취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좀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는 1969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삼성이 일본에 가서 흑백 TV 조립하는 걸 보고 배워왔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키웠습니다. 삼성은 과거에 일본에서 흑백 TV 조립하는 걸 배운 것을 지금은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 10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매출액이나 순이익 면에서 더 월등하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은 1969년도에 설립되었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고 뭐 소니, 뭐 히타치 모든 일본의 전자회사를 능가했다. 직원이 당시에 한 30명에서 지금은 31만 명입니다. 예. 10,000배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당시에 수출액은 그 총 생산액은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600만 배 정도 성장을 해서 네. 250조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이 과거의 삼성이 아니라 예. 또 참 재밌는 것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예. 주식 투자를 1970년대, 60년대는 건설주, 화학주, 은행주가 시가총액 1등을 했거든요. 네. 주식 투자하는 방법 중에 시가총액 1등만 투자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일전에 한 교수님한테 들었는 건데 자기 월급의 20%를 시가총액 1등 기업만 계속 투자했더니 예. 한 30년을 투자했더니 1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가총액 1등인 기업이 삼성전자만 네. 자기 수익의 여유분 한 10%, 20% 정도만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수익을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97년도에 예.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면 분할하기 직전에 30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100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와 같이 삼성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업, 앞으로 어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삼성전자를 본다 그러면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변화하고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삼성전자의 발자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식 얘기 좀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1등을 많이 한 기업만큼 걸맞은 성적표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삼성전자 아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등입니다. 예. 전 세계 메모리의 4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은 세계 매출액으로 세계 1등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핸드폰의 수익의 한 80%는 애플이 가져가지만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매출액, 그 핸드폰 판매 대수는 가장 많은 1등이고요. 또 OLED,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분야는 세계 1등이니까요. 전 세계에서 12개 제품을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1등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 그리고 총수직을 이어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철학도 뒷받침됐다. 이런 경영학계 안팎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참 기억나는 게 1983년도죠. 이병철 회장이 1969년도에 삼성전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예. 83년도에 일본을 방문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세계 반도체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일본이 만든다면 한국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83년도에 적자인 상황에서도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 것이 83년도고 그 5년 뒤에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병철 회장 이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죠. 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서는 삼성이 과거의 삼성이 아니라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예. 선언하면서 그 유명한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그것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93년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취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지 미래가 성장할 수 있다. 예. 혁신과 미래 투자로서 삼성은 일어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삼성은 5년간 한 180조 원을 투자해서 5G나 인공지능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를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내놓을지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 삼성전자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은 이 중국의 화웨이와 또 미국의 애플 양측 모두를 견제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문도 이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하면서 아시다시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이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리스크도 어느 때보다 지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런 안팎 분위기가 형성된 이번 창립 50주년에도 좀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창립 50주년이었는데도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의 통신회사 사장들을 만나서 예. 앞으로 진출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0년 동안 삼성이 이렇게 커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100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규 투자, 5G나 인공지능 투자, 또 삼성이 지금 현재 메모리는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렇지만 비메모리 분야는 지금 현재 인텔이라든지 미국 기업이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는 1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점유율을. 그래서 네. 앞으로 비메모리 분야에도 130조를 투자해서 1등이 되겠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1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세계 1등이 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로 예. 과감한 투자와 인공지능 또 5G를 선도하겠다고 이재용 회장은 혁신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은 이제 폴더블 폰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거든요. 이와 같이 그런 것이 신제품으로서 가장 리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의 지금 실적도 좀 현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여전히 크게 반등을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 영업이 그렇게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좀 절반에 그친 그런 모습인데 다른 주력 사업분까지 좀 두루 좀 짚어주시죠. 삼성전자는 4가지 분야가 주력 사업인데요. 예.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 그다음에 핸드폰,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반도체는 이제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7달러였다가 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예. 반 정도 이상 가격이 떨어지면서 좀 주춤했고 다행히 이제 핸드폰에서 한 3조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삼성이
최고급 제품에서 또 저가용으로 중저가로도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을 진출하면서 예. 3조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반도체는 지금 현재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모리 분야에 대한 그 수요가 내년에는 많이 날 것이라고 해서 예.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주 비관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배품 주기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은 작년에는 뭐 크게 15조, 17조까지 났다가 이번에는 한 5조, 7조까지 났었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주기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좀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삼성이 메모리에서 세계 1등이니까 비메모리도 자기 좀 1등을 추구하겠다고 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4개의 분야에서 골고루 이익을 나고 있고, 반도체와 핸드폰에서 큰 이익이 나고, 가전과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작은 정도의 이익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AI나 5G 등 이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도 좀 속속 단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미래를 위한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삼성은 지금 현재 5G나 또 자동차의 전장 산업이라고 그래서 예. 자동차 반도체도 진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 바이오 분야가 기존의 삼성의 반도체와 핸드폰을 잇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해서 삼성 바이오를 설립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예. 또 5G는 또 내년부터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겁니다. 메모리 분야나 핸드폰 사업에서 많이 크게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예. 인공지능도 삼성이 세계 특허 등록은 한 3, 4위쯤 됩니다. 삼성이 굉장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만을 인수했거든요. 예. 자동차 전장 산업에도 진출하겠다. 그래서 삼성도 과거의 삼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새로운 산업을 투자하거나 진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1,000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예. 매년 1,000명 정도를 학생들을 뽑아서 무료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삼성이 하드웨어는 세계 1등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뒤처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세계 1등이 되고자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생들 무료로 좀 교육을 시켜서 예.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대표 기업인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회적 역할 강화 측면에서의 삼성전자의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년 기업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앞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남겨진 과제가 또 무엇인지 각각 좀 하나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이 최근에 중소기업과 협력과 상생을 강조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반은, 생산의 반은 중소기업입니다. 또 고용의 88%는 중소기업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일 갈등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예. 삼성도 거기에 대해서 상생과 협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모든 반도체 재료와 소재를 다 생산할 수 없거든요. 저는 한일 갈등이 오히려 한국에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본의 수출액은 800조고 예. 한국은 700조입니다. 불과 100조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오히려 한국에는 좋은 기회가 왔다.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예. 또 반도체 부품과 소재는 우리 중소기업이 제품한 것을 좀 국산화도 하고 또 다변화도 해서 한국이 오히려 부품 소재에서 자국화하고 다변화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고 있고, 예. 삼성도 이번에 중소기업과 더욱 협력을 해서 상생을 하겠다, 같이 발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일 갈등이 한국에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자. 또 두 번째는 삼성이 폴더블 폰 같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플이 세계 최고로서 퍼스트 무버였는데 삼성이 모방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모토로라는 노키아는 망했지만 삼성은 아주 모방을 잘해서 이제 선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냈는데요. 예. 이와 같이 세계에서 지금까지는 팔로였지만 가장 먼저 만들어내고 신제품을 가장 먼저 출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으로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려는 기업의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는 얘기를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교수님하고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